요사이 지도층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조사 내지 수사하는 것은 그것은 별 이득이 되지 않는다, 덮고 넘어가자 하는 이론 아닌 억지를 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죄를 지었으면, 더구나 나라에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해야 되는 게 국가의 존재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냥 별 생각 없이 문재인처럼 보복하지 말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문재인은 보복을 해도 좋고 문재인에 대해서는 법의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대충 보면은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즉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정체성이 뭐였는지를 모르고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난 적폐 수사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그런 한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 이런 걸 딱 무시하고 눈을 질끈 감고 오로지 사실과 법에 기초해가지고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났던 이적 행위, 반역 행위를 수사를 하고 벌을 준다면은 역사에 남을 것이고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의 명령이고 역사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따라서 자동적으로 지지율도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무심하다는 사실입니다. 5년 동안 문재인이 뭘 했는지 그걸 이념적 잣대로 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것도 숨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문재인도 김일성을 존경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김일성을 존경하면은 김정은 앞에 서면은 작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뻘 되는 김정은 옆에서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라고 해야 될 텐데 나는 남쪽 대통령으로서 국방위원장 김정은 운운하고 마치 김정은이 민족의 지도자인 것처럼 칭송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2018년 9월 평양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문재인이가 지휘한 이 적폐 수사는 김정은을 위한 것이고 김정은의 하수인 노릇이었다 하는 저의 의심이 정당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뒷받침하는 일들이 요사이 계속 다시 폭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정은 입장에서 문재인이가 적폐 수사를 한다면은 누굴 먼저 표적으로 삼겠습니까? 김정은이가 가장 싫어했던 사람 또는 김정은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을 표적으로 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국정원장과 국방장관입니다. 또는 안보실장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구속되어 가지고 재판받고 옥살이 했던 사람 누굽니까? 네 사람이 국정원장 아닙니까? 원세훈,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아니 이 지구상에서 국가정보기관장 네 사람을 동시에 감옥에 보낸다면은 그것은 혁명이 났든지 쿠데타가 나가지고 다른 세력이, 다른 이념적 세력이 정권을 잡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바로 김관진입니다. 김관진이라는 사람은 육군참모총장, 합참의장, 국방장관, 안보실장을 약 10년 동안 역임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안보의 간판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깨끗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가장 용감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김정은이가 가장 두려워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이른바 사이버 댓글을 지시했다 또는 지휘했다?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이 국정원장과 국방장관을 잡아 넣는 것 중에 이유를 대도 뭔가 그럴듯하게 만들든지 해야지. 사이버 댓글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이 사이버상에서 대남 공작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할 조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정원과 국방부가 북한의 사이버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댓글을 달기 시작을 했습니다. 댓글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북한 편을 드는 대한민국의 정당, 대한민국의 정치인을 비판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정치관여라고 몬 겁니다. 댓글 관련해가지고 잡혀 들어갔던 사람들 거의 대부분 억울합니다. 검찰이 그리고 판사들이 법률 기술자가 되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구속하고 유죄 선고한 거 나중에 이건 따로 심판받아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걸려들었던 사람이 김관진 전 국방장관 전 안보실장이었습니다. 조선일보를 보면은 그때 행정관,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 말단 직원 아닙니까? 청와대 행정관이 군 수사기관 사람들을 불러서 따지고 무단으로 자료를 열람하고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민간인이 군인을 조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헌병이 정치인을 조사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국기문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조한 당시의 국방장관 정말 욕이 나옵니다. 욕이.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김관진과 문재인 때 새 국방장관 송영무, 정경두, 서욱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김정은 앞에서 당당했던 사람과 김정은 앞에서 비굴했던 사람의 차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것은 이 세 사람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주변에 주사파 출신 운동권이 있었다고 하는데 주사파라는 게 뭡니까? 김일성주의자 아닙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김일성주의 세력이었든지 아니면 김일성주의 세력에 굴종했든지 심부름했든지 이걸 조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자고요. 반역을 진압할 수 없는 국가는 결국은 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이 수사해야 합니다. 여기에 정권의 운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계속 그렇게 하도록 요구를 해야 합니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합참의장을 지냈습니다. 2010년 11월 연평도 도발 직후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장관에 발탁되어 가지고 부임 후 북이 도발할 때는 10배로 보복하라고 지시를 하고 먼저 응징하고 나중에 보고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안보를 위한 용감한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교과서에 대한민국을 폄하하고 국군을 욕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걸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교과서로 배운 젊은이들이 군인이 되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그 수준까지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걸쳐가지고 10년 이상 대한민국 안보의 간판 역할을 한 사람이니까 김정은에는 눈에 가시고 문재인이 보기에는 김정은의 눈에 가시를 감옥에 보내는 게 김정은을 위한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야 김정은으로부터 칭찬받아가지고 뭘 해보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느냐 하는 게 저의 의심인데
요새 드러나는 일은 이건 의심이 아니라 점점 사실로 굳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요새 일어나고 있는, 요새 폭로되고 있는 것의 핵심은 문재인은 사실상 김정은의 부하 노릇을 5년 동안 했다. 그런데 그자의 손에 권력이 잡혀 있었고 선동 언론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부정이 덮여져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저절로 여기저기 드러나고 있다. 이제 이들을 일망타진할 절호의 역사적 기회를 잡았다. 문제는 이럴 때 값산 동정론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